세븐일레븐 본사도 구조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정부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고 2차는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 1차 지급대를 살펴보면 소비 쿠폰이 지급됨에 따라 편의점 본사들도 발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맥주 할인, 식료품 프로모션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면서 마트 대신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브랜드 편의점 매출도 껑충 뛰었는데요. 소비 쿠폰 지급 전과 비교해 매출이 10% 이상 상승하며 편의점이 민생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편의점 특성 덕분에 이번 소비 쿠폰 수혜를 가장 빠르게 입은 업종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시민들이 소비 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19.4%를 기록한 한식당이라고 합니다. 슈퍼마켓은 9.1%, 편의점은 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 증가율로만 보면 안경점이 72.1%로 가장 높았고 정육점과 미용실도 직전 한 달 대비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어쨌든 편의점이 혜택을 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진율이 적은 담배 매출이 대부분이라는 건 아쉬운 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편의점에서 이 소비 쿠폰 결제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던데 매출이 높은 곳들이 그렇게 많아? 특히 세븐일레븐은 왜 결제가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제도의 핵심과 세븐일레븐 본부임차 타입의 구조적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폰은 정부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힘든 경기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골목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득, 연령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1차, 2차로 나눠 지급이 됩니다. 1차는 우리 모두 지급을 받았을 것이고 2차 쿠폰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모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와 동일합니다. 온라인은 카드사 지역화폐 홈페이지, 앱, ARS, 오프라인은 제휴은행,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니 얼른 사용하세요. 지역화폐로 받은 경우 미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소비 쿠폰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지역화폐 결제 자체가 연매출 12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미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가맹점은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으로 한시적으로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즉 평소 지역화폐를 받지 않았던 가게도 연매출 30억 이하라면 이번만큼은 한시적으로 지역화폐로 소비 쿠폰을 받게 되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편의점 매출이 연 30억 원을 넘으려면 하루 평균 매출이 약 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편의점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 편의점에서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세븐일레븐은 안 될까요? 사실 전체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점주임차 타입은 매출만 30억이 넘지 않으면 모두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한데 세븐일레븐 본부임차 타입 대부분이 매출과 상관없이 소비 쿠폰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세븐일레븐 본부임차 타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B타입, 공동투자 타입, 안전투자 타입이 존재합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 약 1만여 개 점포 중 30%가 본부임차 타입입니다. 본부임차 타입 중 대부분의 타입이 B타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점포의 약 5분의 1 정도가 B타입이며 여기서는 소비 쿠폰 결제가 제한이 됩니다.
세븐일레븐 B타입은 사업자 등록, 담배권, 임대차 계약 모두 본사인 코리아세븐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점주는 단순히 상품 판매 대리점 자격을 갖고 운영을 하며 사업자 등록도 상품 대리로 발급받습니다. 결국 시스템상 직영점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결제가 모두 불가한 것입니다. 세븐일레븐 본부 임차 타입에는 B타입 외에도 안정투자 타입과 공동투자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타입들은 사업자 등록과 담배권 명의가 점주,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본사가 체결하지만 본사가 임대차 계약을 한 상가를 점주가 다시 빌려서 대신 사용한다는 의미의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제3자로 매장을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매출에 영향이 없다면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결제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CU, GS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본부 임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결제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세븐일레븐만, 그 많은 타입 중에서도 B타입만 특수한 구조가 있는 셈입니다. 세븐일레븐 본사도 B타입의 구조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 B타입 점포를 안정타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오픈은 공동투자 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B타입은 이런 정책, 쿠폰, 지역화폐 결제 제한 외 또 다른 구조적 단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약 1% 정도 더 높고요. 부가세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로 본사, 점주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B타입도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담배권입니다. 담배권 명의가 본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거리 제한이 50에서 100m로 바뀔 예정인 지역과 바뀐 지역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점주 교체 시에 새 담배권을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는 본사 중심의 장점일 뿐 점주에게는 사실상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쿠폰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형 쿠폰과 원래 미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였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형 쿠폰이 있습니다. 평소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던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대신 지역화폐를 쓰는 것이 인센티브까지 챙길 수 있어 더 이득인데 반대로 지역화폐가 안 되던 30억 이하 매장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평소 지역화폐가 안 되던 12억 이상 30억 미만 매출인 주유소나 마트에서 이번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의 핵심과 특히 일부 세븐일레븐에서 결제가 제한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븐일레븐 B타입은 법인 명의 사업자로 시스템상 직영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가 차단이 됩니다. 반면 타 브랜드인 CU와 GS는 물론 세븐일레븐 안정 공동타입 매장은 개인 사업자 명의라 연매출 30억만 넘지 않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점포를 하고 있는 경우 매출이 합산이 돼서 30억이 넘으면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븐일레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때에는 매장 앞 현수막이나 고지물을 꼭 확인하시고 혹시 결제가 안 된다면 이 매장은 B타입 매장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 B타입도 아닌데 결제가 되지 않는 매장이면 직영점이나 또는 장사가 매우 잘 되는 매장이구나 혹은 여러 개 점포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